서울 성북동 골목 깊숙한 곳 60년 된 한옥을 개조한 작은 주택에서 장점내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0을 넘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의 화분들에 물을 주고 아침 6시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녁에는 아래층에 새 들어 사는 총각 이진수와 마당에서 차 한 잔을 나누기도 했지요. 진수는 29살의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가끔 무거운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전구를 갈아주기도 했지요. 점례에게는 마치 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수야,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 죄송해요. 아주머니 일이 좀 늦어져서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점례의 일상을 채웠습니다. 아들 민호는 한 달에 한두 번 며느리 미란과 함께 찾아왔지만 언제부턴가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외로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점례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시쯤 잠자리에 들어 깊게 잠들어 있던 점례를 깨운 것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점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수야?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 문 열어주세요. 급해요. 점례가 문을 여는 순간 진수는 거의 넘어질 뻔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뭐라고? 짐을 싸세요. 중요한 것만 챙기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례는 당황했지만 청년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주머니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곧 올 거예요. 점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그녀를 움직였던 것일까요? 옷장에서 중요한 서류들과 비상금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수야, 정말 위험한 거지? 네, 아주머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두 사람은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점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자신이 살던 방에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가 있구나. 점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수의 손에 이끌려 골목을 나서며 그녀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찜질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점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제 말해줘. 진수는 깊게 숨을 내쉬며 점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가족이 아주머니를 해치려 합니다. 그 순간 점례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의 형광등이 흰빛으로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이곳에는 그들뿐이었어요. 점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진수야, 차근차근 설명해줘. 진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이상한 일? 아주머니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자꾸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머니가 없을 때만요. 점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와 미란이 자신 몰래 집 주변을 맴돌았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며느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진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아주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신다면서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점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세입자에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는 더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데 아주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상해서 살금살금 다가갔죠. 그래서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안 계시고요. 점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몰래 집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무슨 대화를 하던?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들으실 수 있겠어요? 말해봐. 이번 주 안에 끝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아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점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은 보험금하고 집 문제는 다 정리해뒀다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네. 병원에서 자연사로 처리되도록 약을 조금씩 먹이자고 하더라고요. 점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진수야, 너 정말 그런 말을 들었니? 네, 아주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점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미란이 자꾸 건강식품을 가져다 주며 어머님, 몸이 많이 약해 보이세요라고 말했던 것. 민호가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내며 엄마 혹시 모르니까 수혜자를 정확히 해두세요라고 했던 것. 그리고 아주머니, 요양원 이야기도 나왔어요. 요양원? 며느님이 요양원에서 사고가 나면 더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점례의 등에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미란이 어머님,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는데 구경이라도 가보실래요? 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진수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일단 그분들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아주머니를 깨운 거예요. 위험해 보였거든요. 점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 진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점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 더 컸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증거가 부족했어요. 진수의 증언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진수야, 내 형이 탐정이라고 했지? 네, 그런데 왜요?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형한테 연락해 볼게요. 점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니? 하지만 점례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강인함을 되찾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온 힘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네, 현행범으로 잡는 거야. 증거를 확실히 잡고 말이야. 점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성북동 작은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점례와 진수, 그리고 진수의 형 민우였어요. 민우는 35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진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민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이 들려 있었어요. 민우 씨,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수가 들은 대화만으로는 부족해요.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현행범으로 잡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주머니께서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는데 민우가 점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점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해보겠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계획을 세워보죠. 민우는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점례는 오후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 일부러 이야기했어요. 어젯밤에 도둑이 들 뻔했어. 정말 무서웠다니까. 어머, 점례야 혼자 사니까 위험하지. 그러게 말이야.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벗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점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동네에 금방 퍼지곤 했거든요. 예상대로 그날 저녁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둑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들지는 않았고 문만 만졌더라고. 어머나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미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이제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몸도 많이 약해 보이시는데 홍삼 음료 좀 가져다 드릴까요? 고마워.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일 민호 오빠하고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은 점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민우와 진수가 점례의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집 곳곳에 녹음기와 비상벨을 설치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경찰서에 바로 신호가 갑니다. 민우가 작은 리모컨을 점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신용 스프레이예요. 위험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쓰세요. 점례는 물건들을 받아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우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신호가 오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오후 3시 민호와 미란이 도착했습니다. 미란은 홍삼 음료 한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민호도 느꼈는지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그저 그래. 점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홍삼 음료 하나 드셔보세요.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미란이 음료 하나를 따서 점례 앞에 놓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이었어요. 점례는 그 병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정말 독이 들어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지나친 의심일까? 왜 안 드세요? 미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이 별로 안 마르네. 어머님, 건강에 정말 좋으니까 드셔보세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점례에게 집중되었어요. 점례는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눈에 기대감 같은 것이 스쳤어요. 그 표정을 본 점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독이 들어있구나. 그런데 미란아, 너희가 왜 이런 걸 자꾸 가져오지? 네? 예전에는 이런 거 안 가져왔잖아. 미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아파 보였니? 점례의 질문에 민호와 미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어요. 엄마, 요새 많이 약해 보이셔서. 약해 보인다고? 누가 그래? 분위기가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점례는 일부러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정말 몸에 좋은 거거든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급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미란아, 너 혹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미란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점례는 주머니 속 비상벨을 만졌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점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텨내자. 진실을 밝혀내자.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점례는 여전히 홍삼 음료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민호와 미란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계속 안 드세요? 미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점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란아, 너 왜 그렇게 조급해하니? 조급한 게 아니라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래요.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이미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굳어져 있었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냥 드셔. 미란이가 좋다고 가져온 건데.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점례는 병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대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점례는 병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아파서 나중에 마실게. 어머님, 미란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당황스러워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어머님이 건강해지셨으면 해서. 미란아, 솔직히 말해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니? 점례의 질문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이상한 소리야. 이상한 소리? 내가 죽으면 너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엄마,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보험금하고 이 집까지 생각하면 꽤 큰 돈이지. 점례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끔찍한 말씀 하지 마세요. 끔찍해? 그럼 너희가 하는 일은 뭐야? 점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너희 대화야 다 들었어. 민호와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어요. 엄마, 그게. 이번 주 안에 끝내자라고 했지?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도 했고. 점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힘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오해세요. 우리는 정말. 뭐해? 그럼 이 음료수 너희가 먼저 마셔봐. 점례가 홍삼 음료를 미란 쪽으로 밀었습니다. 미란은 뒷걸음질 쳤어요. 안 마셔? 왜? 어머님, 제발.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사업이 망했어. 집도 날아갔고 카드 빚만 억대야.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죽이려던 게 아니라 그냥 잠들게 하려던 거였어. 미란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면제를 조금씩 넣어서 자연스럽게 아프지 않게. 점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너희가 내 자식들이야? 정말?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호와 진수 그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여전히 어젯밤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울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란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점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애정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야.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라.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점례와 진수, 민우만 남았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점례는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용기를 내주셔서. 민우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야지. 아직 할 일이 많아. 점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기며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점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어요. 진수야, 민우 씨,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좋아요, 아주머니. 세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 다시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북동 골목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점례는 마당에서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아주머니, 아침 드셨어요? 진수가 계단을 올라오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구운 빵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응, 고마워. 너는? 저도 먹었어요. 이건 간식으로 드세요. 요즘 진수는 매일 아침 점례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지난 일 이후로 더욱 세심해졌어요. 점례는 거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와 미라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으니 실형은 면할 것 같다고 했지만 점례에게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처음에는 자책도 했어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야?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제안 드릴 게 있어서요. 점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오후 2시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민우의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바른탐 정사무소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민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진수도 있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주머니, 실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면 어떨까요? 점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탐정 일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내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지난번에 보여주신 침착함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머니를 보면 경계를 안 해요. 민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가족 간 갈등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이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 상담해 주시면 훨씬 마음을 열 것 같아요. 점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까? 물론이에요. 아주머니가 겪으신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진수의 말에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해보겠어요. 정말요? 나 같이 힘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른 약자들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어. 민우와 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 나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거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점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눈빛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70이 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설렜어요. 진수가 아래층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주머니,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너 요리도 할 줄 아니? 형한테 배웠어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진수야, 고마워. 뭐가요? 날 구해줘서 믿어줘서. 진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가 저한테 더 고마운 거려. 제가 할머니가 안 계셔서 아주머니가 할머니 같아요. 점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 네, 아주머니.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탐정 일도, 일상도, 소소한 꿈들도요. 아주머니, 진짜 탐정 되시는 거예요? 응, 나도 놀라워. 멋있어요. 진수의 말에 점례는 웃었습니다. 일은 넘어서 멋있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점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이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고요함이 두려웠어요. 혹시 또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아. 그동안 자신을 약한 존재로만 생각했었어요. 나이 들고 혼자 살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라고요. 하지만 지난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에 생각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였어요. 아주머니, 내일 첫 상담 예약이 들어왔어요. 70대 할머니 분인데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대요. 점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첫 일감이 생겼네요. 알겠어요. 잘해보겠어요. 답장을 보내고 점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70 넘은 나이에 탐정이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야. 지난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이었어요. 혈연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민우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점례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70년도 의미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을 거라고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생각과 함께 점례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조용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